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개발 선인장꽃이 만발을 했어요. 베란다가 아주 화사합니다. 아직 꽃봉오리는 이렇게 다 피진 않았고요. 이렇게 반 정도 피어서 꽃봉오리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한 입장에 두 송이도 피어 있고요. 굉장히 많죠, 꽃봉오리가. 지금부터 계속 꽃을 피고 지고 할 거예요. 하얀 꽃도 너무 가득 피었습니다. 이렇게 덜 핀 것도 있고 이렇게 가득 핀 것도 있고요. 핑크는 이제야 꽃봉오리를 올리느라고 꽃봉오리가 크지 않아요. 아주 작게 피었고요. 이것은 좀 그늘 저쪽 구석에 있었거든요. 꽃봉오리가 한 입장에 하나씩 이렇게 달린 게 많고요. 두 개 달린 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많이 생기려면 광선도 좋고 온도도 좋아야 하는 것 같아요. 요것은 그래도 입장이 이렇게 튼튼한데 꽃봉오리가 무거우니까 약간 처졌잖아요. 그런데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간 꽃도 진짜 화사하게 많이 피었죠. 이것은 입장이 좀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베란다 온도가 낮으면은 물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재배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추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분 공급이 부족하죠. 이 화분에 이 위에는 수분 공급이 잘 되지만 이 아래쪽은 수분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써서 입장이 이렇게 처지고 연약해지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직 안 핀 이런 빨간 꽃도 많고요, 뒤쪽에. 그리고 이 살구빛도 지금 너무 예쁜데요. 이 상태도 너무나 예뻐요. 이렇게 핀 아이도 있고요. 이번 주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희 집 베란다는 5도 전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이 베란다 식물들 저면 자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하지 않고 물을 찔끔찔끔 줬다면 자주가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저면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면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색다른 분위기를 내느라고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내일쯤 새벽 온도가 영하 5도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온도가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아직은 베란다에 이 식물들을 놓을 거고요. 그런데 새벽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럴 때는 거실로 드릴 건데요. 물론 베란다 단열이 잘 되는 지역이나 남쪽 지방이라면 베란다에 그대로 재배해도 됩니다. 저희 집은 단열이 안 돼서 들여와야 되거든요. 낮은 온도의 베란다에서 물 주는 방법을 얼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그렇게 적게 물을 주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식물에게 보충으로 물을 주는지 오늘은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얼마 전에 물 주는 거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화분은 이게 지금 한 400ml 정도 돼요. 큰 컵으로 한 컵 정도를 이렇게 물을 줍니다. 웬만하면 꽃봉오리에 닿지 않게 물을 줘야 하고요. 이렇게 가해로 슬쩍 이렇게 이것은 아주 작은 포트, 최고 작은 포트 있죠. 그 포트에 심겨 있던 거를 작년에 합식한 건데요.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뻗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물을 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저는 늘려트리면서 재배하려고 지금 여기에 지주대를 거의 안 했는데요. 뿌리는 얕은데 이렇게 긴 화분일 경우는 저면보다는 위에서 물을 주는 방법으로 하고요. 날 좋을 때 봄, 가을에는 저는 비를 좀 맞추었고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물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살짝 물을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어떻게 물 주는지 보여드릴게요. 작은 화분은 흠뻑 물 줘도 되고요. 이렇게 워낙 낮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요 로지아는 살짝만 물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스프레이 있는 걸로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조그맣가처럼 그렇게 물을 주면 이 화분 밑에 있는 뿌리에는 물이 도착하지 않아서 식물이 좀 힘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꽃을 계속 피다 보면 이 꽃에 에너지를 많이 쓰느라고 잎장이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 아래의 뿌리에도 수분을 좀 공급해줘야 이 잎이 통통해지는데요. 만약에 기온이 낮아서 5도까지도 떨어지는 베란다라면 안에 들여놓고 저면을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나서 밖에 내놓는 게 좋은데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작은 상태에서는 안에 들여놓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다 부풀은 상태에서는 살짝 들여놨다가 내놔도 이 나머지 꽃봉오리는 다 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물을 한번 주어보겠습니다. 용기에 이렇게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데 식물의 크기에 따라서 물에 붓는 양을 조금씩 다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물을 붓겠습니다. 조금 더 부어야겠네요. 한여름에는 흠뻑 붓겠지만 지금처럼 기온이 낮은 베란다에서 만약에 재배하는 경우는 너무 흠뻑 부으면 무름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해서 살짝 이렇게 저면에서 물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화분에. 그러면 화분에 물올림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처지던 잎장도 좀 더 이렇게 생생해집니다. 그리고 요것도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것은 노란 개발인데요. 아주 작은데도 이렇게 꽃봉오리는 다 맺혔어요. 굉장히 많이 맺혔죠,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혔고요. 이렇게 맺혔는데 이쪽에는 지인분 제가 나눔을 해서 이렇게 반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 잎장이 맺혔고요. 떨어진 잎도 이렇게 꽂아놨더니 꽃봉오리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고 위에서도 살짝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은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분량을 붓고 아래에서도 주고 위에서도 주고 그러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요. 낮은 베란다에서는 저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낮은 화분은 낮지만 식물이 가득 심어 있잖아요. 이거 이꼬지로 재배한 건데 이렇게 물올림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그냥 놔두셔도 돼요. 놔두셨다가 빼내면 이 잎장들이 좀 더 튼튼해지겠죠. 꽃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저면을 해도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나중에 꽃이 진 다음에 회복시키면 다시 생생해지고요. 그리고 시든 꽃잎은 여기는 없는데 이쪽에 가볼까요? 시든 꽃잎은 따내면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요거는 좀 시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선택인데요. 이거 따내면 허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시든 상태라도 이렇게 보면 가득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이렇게 시들었어도 요거 다 따내면 얼마 안 남잖아요. 저 뒤에도 시든 거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따내지 않고 그대로 감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이런 꽃봉오리 옆에 있는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거를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돌려서 따내면 이렇게 새로운 꽃봉오리가 또 있죠. 요게 여기 달렸던 거고요. 이렇게 따내면 이게 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인데 저는 사실은 요 정도 시들었을 때는 그냥 놔둡니다. 가득 피어 있는 거를 더 좋아해서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시들었을 때 저는 꽃봉오리를 따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시든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자세히 볼까요? 요것도 좀 시들었죠? 그리고 여기 또 시들어 보여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놔뒀다가 지저분해진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이 꽃봉오리를 시든 꽃을 이런 거를 따냅니다. 이런 가재발과 또 원종 개발이 있죠. 그 원종 개발은 꽃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겨울 동안의 전체 관리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